안녕하세요. 부탄시입니다. 오늘은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는 방법과 각종 사이트 활용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을 때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다뤄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아파트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이 평당가를 보시면 됩니다. 평당가란 부동산의 한 평에 대한 가격을 뜻하는데요. 평당가가 높다, 낮다 이런 거는 어려운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당연히 평당가가, 즉 가격이 비싸겠죠. 그럼 한 평당 나눠 계산했을 때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먼저 평당가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두 개 사이트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네이버 부동산과 호갱노노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내가 원하는 지역과 지도를 선택합니다. 예시로 송파구를 클릭했어요. 그럼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이 네모난 보라색 상자 위에 땡땡땡만 글씨가 있는 것이 평당가예요. 그런데 너무 많고 지저분하죠?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필터를 걸어야 하는데요. 사이트 상단에 세대수 필터가 있어요. 400세대 정도로 필터를 걸면 나홀로 아파트 그리고 소규모 단지를 제외한 대중적인 아파트의 평당가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호갱노노 사이트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트 선택 항목에 보면 이 분위지도라는 항목이 있어요. 분위지도를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의 점들이 많이 보여요. 이것들이 바로 평당가를 나타내는 색깔인데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회색 순서로 높은 순입니다. 호갱노노에서도 이 전체 화면에 우측에 세대수 필터를 사용하면 대중적인 아파트만 볼 수 있습니다. 필터 설정 후 축소 확대를 한 번씩 하면 걸러 나와요. 그리고 이 각 사이트에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는 일일이 클릭을 안 해도 화면에 바로 평당가가 보여 편리하죠. 반면에 호갱노노는 점을 일일이 클릭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하지만 호갱노노는 이 파란색, 빨간색 점이 몰려있는 대장 동네가 어디인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평가된 아파트 찾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이야기하면 첫째, 비슷한 평당가를 가진 지역의 대장급 아파트를 선별합니다. 여기서 비슷한 평당가란 한 500만 원 단위 내외로 골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당가가 1,500만 원인 아파트가 있고 비교 대상으로 1,900만 원인 아파트, 이렇게 선별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평당가가 A 아파트는 1,600만 원이고 B 아파트는 3,700만 원인 이런 아파트를 선별하시면 안 됩니다.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입지가 완전히 다른 아파트라 비교군으로는 부적합합니다. 둘째, 여러 지역의 대장급 아파트 가격 비교를 통해서 저평가된 지역인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평가라고 판단한 지역이 나왔다면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기준으로 잡고 주변 아파트들과 시세 비교를 통해서 확실한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쉽게 한 단계씩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실이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최고가 항목을 먼저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의 구, 평형, 날짜 등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순위를 보는 것이죠. 상위권 10위 안쪽의 아파트를 보고 대표 아파트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너무 최신축이거나 분양권, 재건축과 같은 것들은 비교 대상으로 부적합하니까 일반 기축 아파트로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선별한 후 두 번째 단계인 가격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하니 집중해 주세요. 예시로 동대문구, 서대문구, 광교신도시 이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아실 사이트에서 가격 비교라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를 비교 항목에 넣어보세요. 동대문구 레미안 크레시티와 광교신도시의 자연앤 힐스테이트를 보면 과거부터 비슷한 간격을 꾸준히 나타냅니다. 반면에 서대문구 DMC 파크뷰자이는 레미안 크레시티랑 비교했을 때 과거에 비해 간격이 넓은 수준에 속하네요. 그리고 자연앤 힐스테이트와 비교했을 때도 과거에 비해 최근 간격이 넓은 수준에 속하고요. 그렇다면 DMC 파크뷰자이가 저평가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지역의 대장급 아파트와 비교를 해서 저평가된 지역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을 통해서 저평가된 지역을 골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최근 영상이 하남 미사 신도시에 대해서 다루어서 하남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대장급 아파트인 미사강변 프로지오를 기준으로 잡고 여러 아파트들과 비교를 해볼게요. 미사강변 센트럴 풍경치와 비교를 했을 때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간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의 일치하죠. 그리고 8단지 스타일스와 비교했을 때는 일정한 격차가 꾸준히 과거에는 있었는데 최근에 갭이 많이 붙어 있네요. 이런 경우 프로지오가 저평가됐거나 8단지가 고평가됐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지오와 파밀리에를 비교했는데 과거에 비해 현재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 파밀리에가 저평가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검증 작업을 해보는 단계인데요. 저평가라고 생각한 파밀리에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검증 작업 시에는 해당 도시 내 비슷한 평당가를 형성하는 아파트끼리 하면 됩니다. 먼저 파밀리에와 골든 센트럴 아파트를 비교 시 과거에 비해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스와 비교를 해도 최근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 루나리움과 비교해도 과거 거의 일치하는 시세를 보였지만 최근에 약간 벌어져 있네요. 그렇다면 파밀리 아파트는 현재 저평가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저평가 아파트를 찾아서 내 집 마련하면 키 맞추기 현상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키 맞추기란 대장 아파트나 옆에 아파트가 오르면 바로 그 옆에 아파트도 또 서서히 시세가 같이 올라가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즉 파밀리에가 추후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시세로 상승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저평가 아파트 찾아보기에 일부 내용을 공부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오르면 안 될 아파트를 못 올랐다고 저평가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수요가 있는 아파트는 우상향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반대로 수요가 적은 곳은 덜 오르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 새로 가져온 그래프를 보시면 주황색은 하남 내에서 비선호되는 입지 아파트입니다. 미사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와 비교 시 최근 가격 그래프가 많이 벌어진 것이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주황색 아파트가 저평가됐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입지가 비슷하고 선호도 높은 곳들끼리 비교를 하는 것이 적합한 것입니다. 즉, 비교 대상군을 잘 골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그래프만 보고 저평가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현장 임장을 통해서 각종 입지 요소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자리의 규모, 역의 위치, 학원가 규모, 상권 분위기, 자연환경, 편의시설 등 여러 가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죠. 현장 임장을 통해서 저평가가 맞는지 아니면 시세가 벌어지는 것이 정상인 건지 판단해 봐야 합니다. 컴퓨터로만 분석을 하면 안 되고 현장에 나가 발로 뛰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확정된 호재만을 반영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 주변에 지하철 역사가 들어온다고 발표가 나서 반짝 상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지하철이 실제 착공까지 들어간 후에 가격에 반영돼야 합니다. 타 지역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가 근처에 생긴다고 발표한 아파트와 일반 주변 기축 아파트 비교군을 갖고 왔는데요. 과거 같은 흐름을 보이다가 지하철 역사 발표 후 주황색 아파트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남은 호재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 내려오게 되니까 그 타이밍을 오히려 고평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로 앞서 이야기했던 임장 관련 내용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